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8일 JCN 모닝뉴스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어제 국회에서 불경 단체장들과 함께 정책협의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두겸 시장은 지역 현안 해결과 국비 확보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특히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 등을 요구했는데요. 국민의힘 지도부는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혀 기대를 갖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와 부울경지역 단체장 간 예산정책협의회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와 성일종 정책위 의장, 김기현 전 원내대표 등이 참석했습니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이 자리에서 지역 균형 발전과 전기차 공장 유치, 수소와 조선산업 육성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 또는 선택적 해제 등 두 가지 안을 제안하면서 합리적인 조정을 요청했습니다. 울산은 다른 특별한 곳보다도 그린벨트만 해제해도 아마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정말 많을 것입니다. 정책적 배려가 꼭 울산에 있어서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방구대 안곽화 보존을 위해 운문댐물을 하루 8만 9천 톤가량 울산에 공급해 줄 것과 국립종합대학 울산 유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과 정부 차원의 TF 구성을 건의했습니다. 이와 함께 울산 언양 간 고속도로의 일반도로 전환과 국립산업기술박물관 건립, 태화강 오페라하우스 건립과 외곽 순환도로 내 혼잡 도로 구간의 국비 지원율 상향에 대한 지원도 요구했습니다. 지역 정치권에서도 힘을 실었습니다. 우리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울산의 경제를 회복하고 미래 먹거리를 마련하여서 대한민국의 성장 발판을 만든다는 차원에서 어느 지역보다 전폭적인 지원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와 함께 유니스트 의과학원 설립에 따른 의료 복합타운 건설과 수소 모빌리티 클러스터 구축 등에 대한 국비 지원도 요청했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책 지원에 앞장서는 것은 물론 SOC 확충과 각종 규제 개선도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습니다. 김두겸 시장은 예산정책협의회를 마친 뒤 정부 세종청사에서 기재부와 국토교통부 관계자를 만나 예산 심의 과정에서 반영되지 않거나 감액된 현안 사업에 대한 협조도 당부했습니다. JCN 뉴스 김용환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위원장 선거가 진행 중인 가운데 5곳의 지역위원장들이 이선호 울주군 지역위원장을 시당 위원장 후보로 합의 추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이선호 위원장이 풍부한 행정 경험 등 역량이 충분하다며 당의 변화와 혁신을 위한 적임자라고 밝혔습니다. 이들 지역위원장들은 민주적인 시당 운영과 당직자 공개 채용, 당원들의 참여폭 확대 등 혁신안을 발표했습니다. 한편 이상원 현 시당 위원장은 대선과 지방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차기 시당 위원장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사직서를 제출한 한삼건 울산도시공사 사장이 JCN과의 전화통화에서 정치적으로 만들어진 자리는 선거로 심판을 받는 것이 맞다며 자신을 임명한 전임 시장과 운명 공동체로 함께 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사장은 이어 자신이 버티면서 울산시와 관계가 계속 불편해지면 도시공사의 사업 추진이 힘들어지게 되고 그 피해는 직원과 울산시가 보기 때문에 사직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나머지 기관장들의 거취에도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전문성을 갖춘 인물들은 정치적 성향과 관계없이 폭넓게 발탁해야 한다는 여론도 많습니다. 올해 2분기에 전국 인구 이동이 48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가운데 울산은 79개월 연속 순유출돼 인구 감소에 대한 위기감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6월 국내 인구 이동 통계에 따르면 울산의 6월 전입 인구는 8,939명, 전출 인구는 9,807명으로 모두 868명이 순유출됐습니다. 이는 지난 2015년 12월부터 79개월 연속 인구가 순유출된 것입니다. 울산의 6월 인구 순유출률도 마이너스 0.9%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위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올해 2분기 전국의 이동자 수는 148만 3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2.5% 감소했으며 2분기 기준으로는 48년 만에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 경찰을 응원하는 울산 시민 모임은 어제 울산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국 신설과 류사명 총경의 대기 발령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가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짓밟고 있다며 경찰국 신설을 당장 철회하고 윤 대통령이 직접 대화의장으로 나오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사명 총경에 대한 대기 발령을 철회하고 회의 참석 총경들에 대한 감찰 조사도 중단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울주군이 로컬푸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통합지원센터 건립을 위해 수십억 원을 들여 부지까지 매입했는데요. 돌연 다른 곳에 짓겠다며 사업을 중단했습니다. 이로 인해 수십억 원의 매몰 비용을 떠안게 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현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울주군 언양읍 구수리의 한 공터입니다. 울주군은 지난 2018년 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를 건립하겠다며 30여억 원을 들여 이 일대 2만 3천여 제곱미터를 사들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준공 예정이던 사업이 돌연 중단됐습니다. 더 좋은 사업 위치가 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울주군은 로컬푸드를 지원하는 통합지원센터의 기능상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들어서는 청량읍 윤리 일대가 적합하다며 새로운 부지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도매시장 오기 전에 우리가 급하게 이제 로컬푸드를 총괄 지원할 수 있는 센터가 필요하다 해가지고 그 지역을 지정했는데 도매시장 이쪽으로 오면서 도매시장이 오니까 우리 농업지구 전체를 총괄할 수 있는 것도 이에 연계해서 하는 게 맞다. 하지만 부지 매입까지 완료한 상태에서 갑작스레 사업 위치를 바꾸는 건 적절치 않은 데다 예산 낭비라며 기존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 사업부지를 청량윤리 농수산물 도매시장 내로 변경하면 구수리 땅값과 부대 비용까지 합쳐 군비 38억 원이 사실상 매몰되고 청량에는 별도의 예산을 또 투입해서 부지를 매입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울주군은 부지 매입 후 1년이 지나서야 농수산물 도매시장 이전지가 확정됐다며 활용도와 효율성 측면에선 사업 위치 변경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또 이미 매입한 부지에 대해서는 다른 활용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불과 1년 앞도 내다보지 못한 행정에 혈세 낭비라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JCN 뉴스 구현입니다. 울산에서 해마다 45명의 온열 질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박성빈 국회의원은 최근 5년간 울산의 폭염 일수는 총 68일이며 연평균 폭염 일수는 13.6일, 연평균 온열 질환자는 45명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야외 쉼터를 제외하고 대다수의 무더위 쉼터들이 열대야 또는 야간, 공휴일에 문을 열지 않고 있다며 행정 편의적인 운영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안전보건공단이 고용노동부와 함께 울산 지역 사업장에 대한 특별 점검에 나섭니다. 두 기관은 8월 19일까지를 폭염 대비 특별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사업장 지도 점검 강화와 함께 열사병 예방 조치가 소홀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강력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안종주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어제 울산 지역 건설 현장을 방문해 열사병 예방수칙 준수 여부와 휴게시설 등을 점검한 뒤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이 대왕암 공원에서 반려견 산책 시에 심장사상충에 감염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울산 지역 공원 모기의 심장사상충 감염도를 조사한 결과 대왕암 공원이 9.7로 가장 높았으며 여천천 산책로가 4.7, 태화강 국가정원이 2.1로 조사됐으며 신불산 군립공원에선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심장사상충은 모기가 옮기는 기생충으로 특히 개 기생에서 질병을 유발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방청이 어제 오후 2시를 기해 전국에 벌쏘임 사고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소방청은 벌쏘임 사고가 7월에 급증하기 시작해 8, 9월에 가장 많이 발생한다며 경보 발령 이유를 밝혔습니다.
소방청은 야외 활동 시 밝은색 계열의 옷과 챙이 넓은 모자를 착용하고 향수나 향이 진한 화장품을 피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울산에서도 데이트 폭력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데이트 폭력 신고 건수가 대폭 증가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시행된 스토킹 처벌법처럼 관련법이 있는 게 아니라서 대처에 어려움도 있어 보입니다. 심은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1월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서 3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헤어진 전 남자친구가 수개월 동안 다시 만나달라 협박했고 이를 견디다 못한 여성이 스토킹 피해 신고를 했습니다. 피해 여성이 데이트 폭력으로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고 있던 상황에서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이러한 데이트 폭력 문제는 울산에서도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울산에서는 올해 1월 데이트 폭력으로 신고된 건수가 98건에서 꾸준히 증가하다 지난 6월에는 151건으로 60% 이상 늘었습니다. 데이트 폭력으로 신고된 건수가 월 평균 100건을 웃도는 겁니다. 또 경찰에 따르면 같은 기간 신고에 사건으로 접수된 건수를 보면 여성 피해자가 많지만 남성 피해자 비중도 20에서 3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신고된 건 중에는 피해 당사자뿐 아니라 주변에서 목격을 통해 제3자가 신고한 경우도 많습니다. 국민들의 인식 변화와 더불어서 이게 스토킹 법이 제정이 됐잖아요. 데이트 폭력도 마찬가지로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에 대해서도 우리 국민들의 인식 변화가 있고 거기에 발맞춘 제도적 변화가 같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서뿐만 아니라 울산에 있는 해바라기 센터와 1366 센터, 그리고 성폭력 가정폭력 지원센터 등에서도 데이트 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담과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법률로 정해진 바가 없어 어려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연인 간의 데이트 폭력 문제가 꾸준한 만큼 당사자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가 필요해 보입니다. JCN 뉴스 심은홍입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이용객이 크게 줄었던 고래바다 여행선의 승객이 최근 다시 늘면서 올 들어 10,000명을 돌파했습니다. 이에 따라 남구도시관리공단은 여름 휴가와 방학 등 성수기를 맞이해 고래바다 여행선에 대한 관심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고래 탐사 프로그램을 다음 달 2일부터 15일까지 하루 8회인 운항 횟수를 12회로 증편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고래문화특구에서는 현재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해 똑바로 읽거나 거꾸로 읽어도 이름이 같은 방문객에게 고래문화특구 전 시설에 대한 무료 입장 이벤트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울산시가 환경 방사선 감시기 5기를 추가로 설치하고 24시간 연속 감시 체계에 돌입했습니다. 지역별로 중구 1기와 북구 3기, 울주군 1기가 추가로 설치돼 울산에서는 모두 40기가 운영됩니다. 울산시는 환경 방사선 감시를 비롯해 후쿠시마 원전수 방류에 대비한 해수 방사능 모니터링과 방사성 입자 시료 채집 등에 나설 계획입니다. 울산시와 울산연구원은 어제 울산의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함요군 건국대 교수는 데이터 공유 플랫폼이 지역 산업을 위한 시험 무대가 되도록 지원하고 참여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울산시는 디지털 플랫폼 전략 수립을 위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민관합동 TF를 구성해 공공과 민간 영역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울산 장애인 당구협회 소속 선수들이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협회의 비위 의혹에 대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협회장이 본인이 운영하는 당구장을 훈련장으로 등록해 사유화했고 영업을 위해서 선수들의 훈련장 사용을 제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각종 지원금 부정 집행과 물품 횡령 등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울산 장애인 당구협회는 해당 선수들이 사실 확인 없이 협회를 고소하고 다른 선수들에게 피해를 줘 영구제명 징계가 내려졌다며 조만간 사법기관을 통해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47일째 원직 복직을 요구하며 투쟁을 벌이고 있는 울산대병원 장례식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어제 공공운수노조 영남권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울산대학교 병원은 지난 3월 용역 입찰에 참여 업체가 없다는 이유로 장례식장 식당을 폐쇄하고 노동자들을 해고하자 식당 노동자들이 병원 측에 직접 고용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따라 공공운수노조는 원청인 울산대병원이 해고 사태를 책임지고 해결할 것을 요구하며 직접 고용을 촉구하는 공공운수노조 영남권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